우리가 하는 선택들, 이게 정말 내 자유의지에서 나온 걸까요? 아니면 그냥 잘 짜인 계산 결과일 뿐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문제를 한번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욕망이 대체 뭔지, 선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쩌면 자유의지라는 믿음 그 자체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이건 내가 진짜 원하는 거야. 우리 다들 이런 생각 하잖아요. 내 욕망은 오롯이 나라는 존재에서 나온 거고, 이걸 선택하는 건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나만의 자유다.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는 다들 비슷한 걸 원할까요? 분명히 후회할 거 아는데도 똑같은 선택을 반복하고, 이건 진짜 원하지 말아야지 다짐했던 걸 또 원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런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믿었던 그 당연함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요, 아주 오래된 고대 철학이랑 최첨단 현대 과학이 놀라울 정도로 똑같은 답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 답이 뭔지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욕망이라는 거 사실은 내면 깊은 곳에서 막 솟아나는 자유로운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는 과거의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일종의 학습된 계산 구조에 가깝다는 거죠.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계산 구조,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게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그 작동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아주 강력한 도구를 사용할 겁니다. 바로 선철학과 뇌과학이죠.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욕망의 메커니즘을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선철학에서는 욕망의 본질을 조건화된 갈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신비로운 얘기가 아니고요. 아주 간단해요. 목이 마르면 물을 찾잖아요. 그것처럼 특정 조건이 딱 주어지면 그냥 자동적으로 반응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롭게 원한다, 이게 아니라 수많은 반복 학습을 통해서 뇌에 완전히 길이 나버린 그런 자동 반응 경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조건화된 갈증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자, 보세요. 과정은 이렇습니다. 첫째, 뭔가와 감각적으로 딱 마주칩니다. 그리고 둘째, 거기서 좋다 또는 싫다 하는 느낌을 받죠. 셋째, 그 느낌, 특히 좋은 느낌에 집착하게 돼요. 넷째, 이 경험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마지막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자동으로 반응하는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이 모든 단계 어디에도 내가 자발적으로 원했다는 건 없다는 거예요. 전부 조건에 따른 자동 반응일 뿐입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소름 돋는 평행 이론이 나옵니다. 보세요. 수천 년 전 선철학은 욕망을 학습된 습관이라고 했죠. 근데 현대 뇌과학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보상 예측 모델이라고 불러요. 우리 뇌가 즐겁다, 이 감정 자체를 줬는 게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면 보상이 올까 그 가능성을 계속 계산하고 예측한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분야인데 욕망을 타고난 게 아니라 학습되고 예측하는 시스템으로 본다는 점에서 기가 막히게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욕망이 일정의 알고리즘이라는 개념, 이게 우리의 실제 행동을 보면 더 와닿는데요. 특히 인공지능, AI랑 비교해보면 그 의미가 아주 선명해집니다. 행동경제학 연구들을 보면 우리 선택이 얼마나 철저히 계산적인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뇌는 뭔가를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을 훨씬 더 크게 느끼고요. 나중에 받을 큰 보상보다는 지금 당장 손에 쥐는 작은 보상을 더 좋아하죠.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고 희귀한 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자유의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손실, 보상, 비교, 희소성 같은 변수들에 이미 다 가중치가 매겨져 있고 우리는 그중에서 점수가 제일 높은 옵션을 선택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인간과 AI의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사실 작동 방식은 똑같아요. 둘 다 주어진 조건에서 보상을 최대로 만드는 경로를 찾아갑니다. 그냥 계산하는 거죠.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딱 하나 있습니다. AI는 이 계산 결과를 보고 이게 내 욕망이구나 이렇게 착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인간은 어떻죠? 우리는 그 계산 결과를 보고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거야 라고 굳게 믿어버립니다. 바로 이 착각이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부르는 것의 정체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남죠. 욕망이 그냥 계산이라면 그럼 우리한테 자유란 없는 걸까요? 우리는 그냥 생체 로봇인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자유라는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오해를 합니다. 자유라고 하면 욕망을 아예 없애거나 막 억누르는 걸 생각하시거든요.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욕망은 어차피 조건이 주어지면 자동으로 일어나는 계산 결과예요. 이걸 억지로 없애려고 하면 그 없애려는 마음 자체가 또 다른 집착이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자유는 뭘까요? 바로 욕망이 일어나는 걸 그냥 보는 것입니다. 알아차리는 거죠. 아, 내 안에서 지금 이런 계산이 돌아가고 있구나. 이런 반응 회로에 불이 켜졌구나. 이렇게 한 걸음 떨어져서 그냥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그 계산 결과를 나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둘을 분리하는 거죠. 예를 들어, 초콜릿 케이크 먹고 싶다는 생각이 딱 떠오를 때 그걸 내가 원한다 라고 바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 뇌에서 지금 초콜릿 케이크에 대한 보상 예측 계산이 한번 돌아갔구나. 이렇게요. 바로 이 아주 작은 거리두기. 이게 바로 새로운 자유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제까지의 이야기를 모두 모아서 한번 정리해보죠. 우리처럼 계산하는 존재에게 과연 어떤 자유가 남아있는 걸까요? 정리해볼까요? 첫째, 욕망이 생기는 건 자동 계산입니다. 둘째, 그 계산대로 무심코 행동하는 것도 계산의 일부죠. 하지만 바로 그 계산 과정을 내가 알아차리는 순간, 바로 그때 우리는 이 자동 반응의 사슬을 끊어낼 기회를 갖게 됩니다. 선택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욕망이라는 계산이 끝나고 그게 행동으로 옮겨지기 전까지 존재하는 아주 짧은 틈. 그 틈을 알아차리고 그 안에 잠시 머물 수 있는 힘.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에게 허락된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자유일 겁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은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다음 욕망의 계산이 끝났을 때 당신은 그 알고리즘을 그저 실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잠시 멈춰서 그 계산이 일어나는 과정을 지켜보시겠습니까? 당신의 진짜 자유는 바로 그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